오늘은 의제 매입색 공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의제 매입색 공제. 보면 이 매입색 공제 있죠? 매입색 공제를 의제한다. 의제한다는 간주한다는 거죠. 간주한다. 원래 이 매입색 공제는 세금 제한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리고 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였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면 몇 프로 준다는 거예요? 10% 매입세액 공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X. 아님. 10%가 아니라 일정액, 한 102분의 2, 104분의 4, 이 정도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 이 요건은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필수 암기할 것. 뭐죠?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 그리고 과세 제화, 면세 원재료를 과세 제화 만드는데 투입, 과세 제화 만드는데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판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햄 가공업자 있죠? 햄 가공업자가 면세 사업자 누구예요? 돼지고기 축산업자죠? 면세 사업자 축산업자 로부터 돼지고기를 구입한다. 그걸로 햄 만드는 거죠. 햄 만든다. 그리고 판다. 그럼 보세요. 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 왜 못 받죠? 면세 사업자로부터 면세 제화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로부터 면세 물품을 구입한다. 그럼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걸 어떻게 해요? 물건 가격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물건 가격에 포함시킨다.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물건 가격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값이 상승하겠죠? 따라서 이 물건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액을 물건값 상승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봤으니까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죠.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죠.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를 제조 가공입니다.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햄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햄을 가공한 경우죠. 그래 가지고 이 햄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던 걸로 봐서 일정 금액을 매입세 공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의제 매입세 공제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액을 매입세 공제해준다. 대상은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액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취지가 있죠.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하여 가공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액 중에 일부입니다. 매입세액 중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함으로써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제거, 완화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러니까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최종 혜택은 누가 받는 거죠? 최종 소비자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하고 이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할 수가 있죠. 면세사업자도 수출하는 재화, 자기가 면세사업자면 사과를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과를 수출하는 경우,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이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세를 적용받는 경우 기존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면세 농산물을 제조 가공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를 면세 포기하고 영세를 적용받는다. 그런 경우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참고 한번 볼까요? 참고는 안 봐도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환수효과하고 누적효과는 환수효과는 말 그대로 중간 단계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은 그거죠.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거죠. 근데 중간 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최종 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제액이 감기가 계속 나오네요. 최종 소비자에게 다시 과세되어 종전의 영세율 효과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영세율 적용되면은 매출세액이 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세율 적용된 물품에 대해서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다시 면제된 그 효과가 없어진다.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거를 환수효과라 합니다. 환수효과는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누적효과죠. 누적효과는 그 누적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게 누적이 된다. 보세요. 면세 제도는 면세 적용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데 중간 단계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 거래 단계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오히려 면세로 인한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 단계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중복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한 이걸 누적 효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값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이 50 그리고 매입세액은 0원 해가지고 창출한 부가가치는 50이고 매출세액은 5, 매입세액은 0 해가지고 납부세액이 5원이다. 이건 아시겠죠? 예, 과세사업자가 제한하용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을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제한을 구입한다. 그럼 면세사업자가 제한을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죠?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 50짜리를 매입하더라도 그 매입세액 5를 공제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매입액에 매입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55가 된다는 겁니다. 매입액은 55가 된다. 그럼 부가가치 50을 만들기 위해서도 매출액도 105가 된다는 거죠. 100이 아니라 105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0 해가지고 납부세액은 0원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자는 현재 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5를 원가에 포함시킨 거죠. 원가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병이 이제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한다. 그럼 이 105에 구입한다는 거죠. 105. 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5, 이 5도 이 매입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105에 구입한다는 겁니다. 105에 구입해서 부가가치 50을 창출하기 위해서 155에 판매한다. 그러면은 매출세액은 15.5고 납부세액은 15.5죠.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15.5다. 그러면은 이 납부세액이 이제 더 늘어난 느낌이죠.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보세요. 이 꽃표시 보시면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과세, 면세, 과세죠.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갑의 납부세액 5가 물건의 원가에 포함돼서 중복하여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면세사업자가 거래중 수당한 부가가치세 있죠. 갑으로부터 거래중 수당한 부가가치세가 매입가격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 포함된 매입 가격에 대해서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복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물건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액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봐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요건이 있죠. 일단 과세사업자여야 되는 겁니다.
과세 사업자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면세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한 과세 사업자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사업분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로부터 면세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조 가공이죠.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여 영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면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조 가공입니다. 제조 가공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세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 보세요. 면세 사업자가 수출품을 대서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를 적용받는 경우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앞에서 했죠? 면세를 포기하고 수출하는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어떤 서류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이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또 농업인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 농산물 같은 거를 뭐 수산물 이런 걸 공급받는 경우 증빙 서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계산이죠. 의제 매입세액 계산은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의제 매입세액으로 해서 공제해준다. 이거는 공제율은 다 외워야 됩니다. 과세 유용장소 경영자 몇 프로죠? 공제율이 104분의 4죠. 그 다음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근데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그리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106분의 6. 그리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4분의 4. 일반 제조업은 102분의 2. 이거는 다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일반 제조업은 102분의 2인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인 제조업은 104분의 4. 그리고 일반 음식점업자는 108분의 8이다. 이런 거는 108분의 8인데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다.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입가액이죠. 이 매입가액 적용하는 것도 약간씩 달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 매입 원가, 그리고 운임 등 부대 비용은 제외하죠. 운임 같은 경우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한 매입 원가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면세 사업자가 직접 자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 매입 원가에다 운임액을 더한 금액을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품은 관세의 과세 가격입니다. 관세 같은 거는 제외한다. 이 수입품 이거 이해해 두세요. 관세의 과세 가격에 저기 공제율을 곱한다.
그리고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 귀속이 분명하면 실질 귀속에 따라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 안분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가 있죠. 이 한도가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도가 생겼습니다. 사업자들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너무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도를 정해준 겁니다. 과세 표준에 35% 곱한 금액에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곱한 금액. 그러니까 매입가액이죠. 원재료를 매입한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 농산물 매입가액, 매입가액에 35%를 곱한 금액. 아니다. 그 매출액입니다. 과세 표준은 매출액, 매출액에 35% 곱한 금액에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곱한 금액. 이게 공제 한도입니다. 이거 제조업에 대한 한도 특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2010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죠. 이건 앞에서 말했듯이 매입 가격입니다. 운임 등 부대 비용은 세금회사를 수취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제외한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품은 관세의 과세 가격입니다. 관세를 제외한다. 그 다음에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과세사업 부분, 이 부분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세사업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과세사업자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는 안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햄을 만들었는데 돼지고기가 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얼마 해줄 것인가? 이 경우 안분 계산하는 거죠. 안분 계산. 장기 총 공급가액분의 단기 과세 공급가액, 이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시기는 예정 신고를 할 때나 확정 신고할 때를 공제한다. 그리고 그때 확정 신고할 때 공제 못 받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기한을 신고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는 재화나 용역, 이게 사용 시점이 아닌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겁니다. 구입할 때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사용할 때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구입 시점, 이 시점에서 공제해준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 재계산 및 추징이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후에 이걸 다시 팔아버립니다. 돼지고기 구입하는 시점에 의제 매입세 공제 받고 이 돼지고기를 햄으로 안 만들고 그냥 팔아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다시 추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구입 시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후에 일부만 제조 가공해서 물건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가공하지 않고 양도 및 인도하는 경우, 이 경우 재계산한 매입세가 당초 공급받은 매입세가의 차익에 대해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의제 매입세 재계산 사유가 있죠. 그 원재료 있죠. 돼지고기를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는 경우. 돼지고기를 구입해 가지고 면세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파는 경우, 소비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재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